기능, 엑셀 기능 정의 파일이고요. 시트면 복사 붙여넣기 교재는 69페이지 펼쳐만 놓으시고, 자, 복사 붙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 단축키는 알고 계시죠? 단축키 쓰세요. 복사.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자, 딴 거 하지 마세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표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표식이. 자, 클릭.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셨다면 그게 엑셀은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트롤 V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두 붙여넣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지금 이게 모두 붙여넣기라는 옵션입니다. 네? 자, 클릭 일단. 그다음 이제 다시 누르셔가지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른 명령을 내리기 전 단계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알만한 것만 할게요. 두 번째 줄에 테두리 없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자, 다시 붙여넣기 옵션을 누르시고 지금 원래 원본에 있는 B, C, D열 확인하면 없실래요? B, C, D열. 근데 F, G, H열하고 분명히 사이즈가 틀리죠. 열너비가. 그래서 원본에 있는 열너비를 맞춰주겠다. 원본 열너비 유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바꾸기라고 해서 원본에 있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꿉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 엑셀에 대한 내용과 빨간색 엑셀 기억나시죠? 서식, 즉 그 중에 뭐만 값만 붙여넣겠다, 즉 내용만 붙여넣겠다라는 의미죠. 내용만 붙여넣겠다. 서식 없이 내용만 붙여넣겠다. 그다음 그 맨 마지막 틀에 이번에는 이게 서식만 붙여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식만 붙여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식만.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 없이 서식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옆에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옵션이 보이시죠? 연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이걸 왜 넣게 했냐면 연결이라는 개념 때문에. 연결은 수식입니다. 수식.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연결. 이렇게. 수식 지명줄 보세요. 이렇게. 수식. 참조. 어, 그러면 그러면 조선 옆에 있는 이건 왜 비어있는 원본에 비어있는 값인데 왜 0으로 나오냐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비어있는 셀을 참조하면 0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값이 기본값입니다. 0으로 표시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뭐 그림 파일은 아시잖아요. 뭐 이런 그림의 형태로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연결하여 그 옆에 연결된 그림. 뭐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연결된 그림. 클릭하시면 자 여기 셀 범위에 보시면 이제 절대 참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주소 형태에 대해서 그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B2 땡땡 D5만 보고 가서 이렇게 내지에는 다 보이죠 이제. 절대 참조로 되어 있는 셀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죠.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뭐 내가 원본에 이 점점점점점점은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특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엑셀상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뭐 데이터 입력 수정이 일어나는 이런 명령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점점점 표시는 사라집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대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연결이라는 개념은 내가 원본에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 값을 내가 한국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연결 개념이죠. 원본이 바뀌니까. 자, 그다음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저 따라오세요. 복사. 자, 이번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자, 이메일 아무 셀이나 선택. 자, 요게 모두 붙여넣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점점점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아무거나. 이번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방금 보셨던 내용도 여기 다 있죠. 한 번씩만 더 눌러보고 가겠습니다. 자, 클릭, 테두리 없어.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뭐 아무 곳이나. 그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치기. 그 다음에 행렬 바꾸기. 하기만 하세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값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이메일 셀에 뭐 서식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연결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됐습니까? 네. 자, 붙여넣기 점점점점점 계속 살아있죠.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명령을 내려지면 뭐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붙여넣기를 하기 싫다. 그러면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무슨 키, ESC 키 누르시면 붙여넣기를 대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연습하셨으면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계산 작업, 죄송합니다. 기본 작업 7. 기본 작업 7. 이 파일을, 기본 작업 7 파일련이 지금까지 열어보셨던 파일과 다른 점은 현재 파일과 기존에 열어보셨던, 열기 하셨던 파일과 다른 점 아무도 대답 안 해줄 거예요. 수업하고 계신 거 맞죠? 차이점. 회색선, 가는 회색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수평수직으로 꺼져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녀석의 이름, 선의 이름. 눈금선이라고 해서 눈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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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뭐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눈금선. 자, 69페이지. 그림 1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을 만드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요 세 가지 시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표를, 세 개의 표를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작성일, 작성자가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단축키 사용하세요. 복사. 그리고 위치가 B2셀인가요? B2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자, 문제 내용에 보시면 그림 복사 기능이라는 게 옵션 중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는 불친절하다 그랬죠. 그림 옵션의 내용 중에 그림,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결제란이라고 하는 표가 보이시죠? 범위 설정, 복사, F2셀 선택하시고, 이건 수업 중에 이걸로 끝내세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복습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옵션의 내용 중에 그림. 그다음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표가 보이시죠? 복사, 범위 설정. 단축키 사용하세요. 컨트롤 C. 그리고 위치는 복사의 위치는 B6셀. 그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그림. 이렇게 됐어요.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 자, 그림 2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림 2시트. 그림 2시트로 넘어가시고 교재는 70페이지.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까지만 하고요, 같이. 그림 2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위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양식 조각에게 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림 같이 양식을 만드시오. 똑같은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검사일시 사업자명 표 복사. 자, 그 다음 잠깐만요. 복사해야 될 위치가 A15 셀 선택.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붙여넣기 목록 단추 넣을게요. 그리고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결제란 있네요. 결제란 표 선택하시고 복사. 그리고 위치는 D2로 그리고 붙여넣기 목록 단추를 넣어서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작업자 현황, 사고 발생 현황 표, 범위 설정, 복사. 그리고 위치는 A19셀.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게 뭐 그림 복사 기능이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끝. 저장. 자, 실자. 그 다음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림 3. 교재 72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의 형태가 이 형태거든요. 지금 교재 72페이지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3분 드릴게요. 제가 몇 분 드린다는 건 그 문제를 푸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가 될 거라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같이 볼게요. 키만 읽을게요. 중요한 부분만. H16에서 L17까지 복사해요. D4셀을 선택하여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이걸 이용하시다. 아니면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하시다. 편하실 때는. 그 다음 끝났죠? 그 다음에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이거 지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혹시 이게 삐져나갔다고 보기 싫다고 이거 사이즈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두세요. 그냥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5. 이제 60페이지. 자, 텍스트 문제 내용 같이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 함수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게 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텍스트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 중에 해결하고 끝내세요. 대상 복습이라는 게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시트에 대하여, 텍스트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P4에서 P19, P4에서 P19네요. 여기네요.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실행이니까 명령 실행이죠. 텍스트 나누기라는 명령, 기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일단 패스. 자, 그 다음 내용 다루시기 전에, 앞에 봅니다.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이 셀의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몇 개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죠? 몇 개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까? 한 개, 제가 이야기를 어디선가 또 하고 온 것 같은데, 한 개, 철시가 있으면 드린 것 같은데요. 항상 데이터를 물어보면 항상 셀과 수식 이미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셀에 지금 데이터가 없죠. 없으면 문자 데이터는 화면을 침범하면 되죠.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 사라지고. 기억나시죠, 이야기? 자, 지우면 다시 나타난다. 그럼 이게 한 개 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엑셀을 지금까지 사용을 해, 깊이 있는 건 아직 많이는 다뤄보진 않았지만, 느낌상 봤을 때, 저 9번이라는 도서명이라는 출판사라는 저 데이터가 한 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가. 아니죠. 9번이 한 개의 셀에, 도서명이 한 개의 셀에, 출판사가 한 개의 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의미 있는 데이터가 각각의 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셀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분해해야죠. 그 분해를 할 때 뭘 기준으로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콤마를 기준으로 지금 이 자료를 그냥 우리 교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콤마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분해를 하면 되겠죠. 가까이 셀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눈에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의미 있게 잘라내는 기능을 텍스트 나누기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제 데이터를 잘라내는 기능을 텍스트 나누기라고 한다. 그 기능이 어디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자, 클릭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 그러면 이런 자료가 도대체 그러면 이런 자료는 그러면 한 개 셀에 이런 자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자료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 것이냐는 건데 의도적으로 만들었냐고요. 의도적으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있는데 보통 지금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는 않는데 과거에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 기술이 좀 발전이 좀 더디는 시절에는 제가 그걸 이제 보통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절에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엑셀상에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의미 있는 자료를 각각 엑셀에 입력을 이제 나누어서 입력을 하려다 보니 엑셀에 기능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만든 기능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기능이 뭐 내용만 아시면 기능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눠야 될 자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문제의 B4부터 B19까지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셀 범위. 항상 셀 범위 주어지면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셀 범위가 정해져 문제에 나와 있는데도 딴 범위를 선택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삼각형 두 가지 읽고 진행할게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다. 방금 우리가 내용 파악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번역열은 제외할 것.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자, 그럼 일단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각각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도 텍스트 나누기. 클릭.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법사라는 건 의미 있는 데이터로 쪼개기 위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계의 과정들을 마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선택하는데, 자, 원본 데이터에 구분 기호가 있느냐, 유무,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호인지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정확한 기호는 다음 단계에서 하고, 이런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너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필기시험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이건 그 다음 단계 넘어오면 자를 대고 선을 끊는 겁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없죠. 나눌 수는 있어도. 자, 뒤로.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심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유무 있다. 분리할 수 있는 기호가 있다. 다음 구분 기호 2단계에서 구분 기호 정확하게 어떤 기호냐? 심표다.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되지만 문제의 내용에 심표라는 표현만 있기 때문에 탭은 해제합니다. 심표만 체크. 그러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자, 다음 3단계. 자, 밑에 보시면 각각의 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정색 포인트가 이렇게 검정색 영역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해당 열을 선택했다는 거고요. 이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서식 작업을. 자, 그러면 문제 두 번째, 아까 읽었던 내용 중 두 번째 삼각형의 번역열은 제외할 것이죠. 그러면 번역열을 선택하시고 요 서식의 내용 중에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열 건너뛰기라는 문구가 이렇게 상단에 나타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열 건너뛰기라는 문구 보이시죠? 여기 다 너비가 좁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열 건너뛰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 대상 B4라는 건 B4셀로부터 이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는 기본값이라 해서 이대로 두고 진행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항 같은 값이면, 자, 잠깐만. 이게 이항 이 기능이 좀 좋은 기능이었다면 그냥 사이즈도 조정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요? 열 너비도. 이건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것도 배웠으니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잘 보이니까. 여기까지. 실습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시트는 어디로 갈 거냐면 텍스트 3 시트로 갈 겁니다. 텍스트 3.
시트명 텍스트 3. 이제 64페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을 배웠으니까. 자, 텍스트 3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2부터 A14 영역. 자, A2부터 A14 영역. 한 개의 셀에 데이터 몇 개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아니면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이 A2에서 A14까지입니다. 범위 설정, 영역, 셀 범위 선택하시고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실행하여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 이제 뭔지 아시죠? 데이터 도구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실행하여 클릭. 자, 데이터는 공백으로 뽑은 첫 번째 상황에는 데이터는 공백으로 뽑은 공백 문자라는 거 기억 설명드렸죠? 공백 문자, 공백 기호. 그러면 구분 기호가 유무, 있다. 요 내용은 어떤 건지는 다음 단계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그리고 구분 기호는 뭐? 공백이다. 심표는 체크해야죠. 문제에서 공백이라서. 그리고 뭐 여기 없는 기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로로 뭐 구분되어 있다가 가로 이렇게 직접 적으시면 된다. 지금은 아니니까. 자, 공백. 그럼 이렇게 열이 나눠져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할부기간월은 제외할 것. 자, 이 자료들을 다 가져오느냐? 아니, 이 할부기간월은 가져오지 않겠다. 이 열에 대해서 꾸미는 작업들. 열 가져오지 않아. 대상은 특별한 문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를 나타내는 위치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 그리고 마치. 자, 텍스트 20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한 3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다 되셨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범위가 A3에서 A10 범위에 대해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나누기 1단계 구분 기호의 유무, 문제에 어떤 기호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은 구분 기호가 있다, 유다, 있다.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다음 그 구분 기호가 정확하게 뭐라고요? 세미콜론이다.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시고 세미콜론만 체크. 열 구분이 나오고 다음 연고지 열은 제외할 거. 연고지 열 수득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는데 열까지 오셨습니다. 대상 위치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쓰시면 된다. 맞지? 이게 한 몇 년 주기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복사 호치닫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기본 작업 6. 기본 작업 6. 자, 노란색 띠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 자, 교재는 65페이지. 자, 거기 제목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네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라는 건 외부 파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엑셀 상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외부 파일은 뭐가 있느냐? 데이터 탭에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같은 상을 좀 만들시죠. 자, 요런 아이콘 보신 적 있어요? 액세스라는 용어 처음이시죠? 웹도 아마 처음이실 것 같고. 이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사용하시는 데이터 파일 형식들인데 우리가 알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텍스트는 아는 내용이네요. 텍스트는 아시죠? 텍스트 파일 형식은 뭡니까?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네? 이런 메모장에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되잖아. 그럼 이런 파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기타 원본에 가니까 또 다른 파일 형식들도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게 없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은 크말 2급 정도 수준에서 엑셀에서 기본으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어디가? 여기가 이 파일을 가져오는 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자, 외부 데이터 1시트는 잠깐 건너뛰고요. 외부 데이터 2시트로 갈게요. 외부 데이터 2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67페이지. 외부 데이터 2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의 텍스트 파일, 즉 요금 되고 텍스트 파일, txt 메모장에서 저장한 파일 형태를 저장한 파일. 물론 메모장에서는 저장되는 건 아니지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2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자, 텍스트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될 파일이 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 실적 txt. 자, 잠깐만요. 사실은 이 txt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파일의 열기 따라오지 마세요. 찾아보기.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런 파일이 없는데요. 그건 열어야 될 파일의 형식이 이걸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엑셀 관련 파일. 여기 가서 가지고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파일로 변경을 하시면 여기 있는 형식을 다 보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 않던 이런 내용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저희들은 시험 준비는 하진 않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그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족이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텍스트 파일 요 방법으로 가져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바로 이런 폴더라는 게 바로 나타날 거고요. 어떤 파일을 가져야 된다고요? 판매 실적 txt 파일을 가져오겠답니다. 판매 실적 txt. 더블 클릭이나 선택 가져오기.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은 어디선가 보셨죠? 네? 가져오기 누르니까 지금 방금 어디선가 보신 화면이잖아요. 반갑죠? 아는 내용이라서.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판매 실적 txt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금 열었던 파일의 내용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아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긴, 그럼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은, 자, 이런 생각, 텍스트라는 파일은 메모장에서 작업을 하는 파일들은 뭐가 없냐면, 엑셀이라는 녀석은 행과 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하지만, 텍스트 파일은 셀이라는 즉 행과 열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셀이라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가져와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환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아까처럼 같은 내용, 같은 의미입니다. 변환 과정을 거치는 이걸 텍스트 마법사라고 그러는 거고, 이때 나눌 때 무슨 기호로? 문제. 자, 두 번째 삼각형에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오케이. 구분 기호가 있다. 분리됨.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건 뭐 지금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제목이라는 거지. 일단 지금은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겠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다음. 정확한 값은 어디서 선택하죠? 구분 기호는 뭘로 선택한다? 여기서 선택한다고 했죠. 공백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해야지.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무 처리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마치. 자, 그러면 앞에 텍스트 나누기는 기존에 시트상에 있던 내용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시트상에 바로 나오면 되지만 지금은 어디다 나타낼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일, 워크시트, 시트상에 나타낼 것인지, 이런 시트에, 이런 시트에 가서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새 워크시트에 나타낼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나타내야 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새 워크시트입니까? 기존 워크시트입니까? 문제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 보이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방금 보셨던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 워크시트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아까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쓰시고 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야, 같은 값이면 데이터에 맞춰서 열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됐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 기능이. 자,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 보면 열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시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 읽어보셨어요? 자, 그 작업은 속성에 가서 하는데 아마 컴퓨터 쓰시다 보면 속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건데 그냥 우리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우리는 그냥 정보라고 할게요. 그냥 데이터 가져오기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속성, 정보에 가셔가지고 여기 내용 중에 찾습니다. 열너비 조정 보이세요? 요겁니다. 요거.
열너비를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 길이에 맞춰서 조정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기본값이죠. 체크되어 있죠. 네? 기본값이라는 거 신경 쓰세요. 그러면 뭐 다른 작업을 확인하고 나갑시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나갑시다. 확인 단축 클릭. 그리고 다른 이야기 없죠. 일단은 확인. 그러면 깨끗한 시트에 이렇게 시트가 하나 내용이 들어가고 사이즈 조정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데이터 길이에 맞춰서 열너비 조정. 자, 그다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시트 이름은 판매 실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시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트 관리 어디 있었죠? 홈, 셀, 서식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게 시트 이름 바꾸기 보이세요? 요거 세 개 작업하신 거 기억나시죠? 삭제, 삽입도 해보시고. 자, 시트 이름 바꾸기. 그래서 여기 이름을 판매 실적으로 바꾸랍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게 끝인가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기능을 좀 아시고 나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다시 첫 번째 상황 위로 올라갑니다.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고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삽입하세요. 자, 시트 삽입의 기준은 항상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삽입이 된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외부 데이터 이 시트에서 작업을 해서 새 시트가 삽입이 되었으니까 앞에 가 있죠. 근데 문제의 내용은 뭐라고요? 외부 데이터 이 시트의 뒤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판매 실적 시트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되어져 있는 판매 실적 시트를 이동하겠다. 시트 이동 복사. 그리고 같은 파일, 기본 작업 뮤 파일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그러면 외부 데이터 이 시트에 가려면, 뒤에 가려면 판매 실적 결과 시트 앞에다가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복사, 똑같은 내용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동, 단순 이동. 확인하시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가서 배치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저장.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안 되신 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외부 데이터 3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시트명 외부 데이터 3.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3시트의 A1에서 C9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자, 붙여 넣으라는 용어도 있네요. 자,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환경개선 투자자금 txt,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1341만 가져오시오. 자, 일단 혹시 메모장 쓰시면서 탭 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탭 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냐고? 없어요? 아니면 일반 문서 작업할 때 아래 한거이나 MS 워드에서는 탭 키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탭 키 기능이 뭡니까? 탭 키를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이게 탭 키의 기능입니다. 탭 키. 문제에 말하는 탭이라는 게 요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뭐 어디 문서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탭 키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관하시고 그다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려니까 외부 파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텍스트 파일을 요 방법으로 저희들은 가져올게요. 요 방법으로
가져오겠다. 자, 그 다음 화면이 뜨면 파일명을 선택하셔야죠. 이런 폴더 아래에 바로 나타납니다. 환경 개선 투자자방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마법사 단계를 끝인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삼각형 외부 데이터는 탭을 보면 데이터. 자, 화면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인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탭 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탭 키를 사용한 겁니다. 요 동그라미가 탭 키를 사용했다는 표시입니다. 제 화면 보세요. 실제 제가 환경 개선 투자자방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일정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게 태기를 썼다는 표시입니다. 됐습니까? 태기. 구분 기호가 있다. 다음. 구분 기호 정확하게 뭐 탭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열부. 다음. 자, 세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1, 3, 4열만 가져온다. 그럼 여기 지금 1열, 2열, 3열, 4열인데 현재 그러면 1, 3, 4만 가져오고 이건 2열은 가져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 안 가져오려면 아까 무슨 방법 썼습니까? 열 가져오십니다. 맞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속성의 정보 데이터 가져오기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열너비 조정이라는 게 데이터의 길이에 맞춰서 열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값. 확인. 그리고 이제 어디에 넣어야 될 거냐고요.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보시면 A1에서 C9 영역에 붙여넣으셔. 외부 데이터 2시트.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외부 데이터 A1 셀로부터 C9 셀까지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A10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져와야 될 내용은 이 범위 안에 꽉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 문제의 붙여 넣으시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이유는 실제 이 자료가 어디 있죠? 텍스트 파일에 있잖아요. 네? 그럼 텍스트 파일에 있는 원본을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붙여넣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고 셀 주소만 클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어차피 시구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범위 설정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확인. 됐죠? 자, 앞으로 갑니다. 교자 시트명 외부 데이터 1. 교재 65페이지. 한 3분 드릴 테니까 거기 있는 내용 처리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봐도 되겠죠? 이 정도 시간이면. 자, 어떤 파일을 열으라고요? 자,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테스트. 제가 제대로 진행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테스트. 그리고 본인 틀린 게 있으시면 알기를 하시고. 자격 시험 자료 파일 가져오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된 다음 심표만 체크. 다른 이야기 없죠? 여기도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맞지? 그 다음 문제 윗부분에 외부 데이터 1시트에 A3 셀로부터 그럼 기존 워크시트에 A3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범위 설정에 H8까지 범위 설정하셔도 됩니다. H3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연럽이 조정하지 않음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죠? 데이터의 길이에 맞춰서 연럽이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기본값이 아까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지 하시고 확인. 자, 만일에 그걸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뭐 감점 나오겠죠. 감점이 아니라 점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열을 지우거나 행을 지우거나 그다음 셀 범위를 지우거나 구조를 날려버리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날려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즉 시험 준비는 수정을 하려고 하지, 이건 수정은 안 되지만 수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정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능에 익숙지 않으면 수정하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다시 진행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자, 지금 파일이 엑셀 기능정이란 파일이 하나 열려져 있죠. 시간이 좀 어정쩡한데 자, 요 파일을 가겠습니다. 기본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서식자 앞으로 이동하셔서 조건부 서식 1로 갑니다. 조건부 서식 1. 자, 상여금이 1000초가 1000초가 죄송합니다. 1000이 아니고 100만 죄송합니다. 100만 초과인 셀에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 보자. 기능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던져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상여금 데이터를 확인을 쭉 하겠죠. 이 전체 자료를. 네? 그러면 이 값이 100만 넘은 거 초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임의의 서식을 바꿔보자. 이건 100만 초가 맞아요? 아니죠. 그럼 임의의 서식 바꿀 수 없겠죠. 이건 100만 초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니군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겠죠. 됐습니까? 자, 저는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색깔 바꾼 거 명령 취소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데이터가 총 12개쯤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여금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가 있습니다. 100만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틀렸다가 아니고 비효율적이고 능률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방금 이런 상황에 맞는 기능이 있습니다. 셀이 조건, 규칙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라 그래서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러고요. 아마 셀 서식 작업할 때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등이 셀 서식을 꾸미는 기능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따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조건부 서식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의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여기서 규칙이라는 표현과 조건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조건을, 규칙을. 그럼 요거 맞죠? 초과. 네? 클릭. 그리고 기준값이 100만. 그리고 콤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적용할 서식, 기존에 제공하는 이런 서식들을 사용하겠다. 기존에 서식하는 서식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면 그냥 제 화면만 보세요. 여기 D 사이 영향, D 사이 값을 제가 좀 바꿀게요. 자, 예를 들어서 D 사이 값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면, 어찌됐든 여기가 값이 바뀔 거라고요. 바뀌면 조건을 충족할 거라고요. 이렇게 서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또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데이터가 바뀔 건데 아마 100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서식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조건부서 적용해서 지우는 거 따라야 되겠죠. 기능을 항상 적용하고 지우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에 지우는 건 여기가 지우는데 일단 기준은 선택한 범위니까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우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